예, 5강 3번 들어갑니다. 이건 주어진 순서의 문제. 몇 번 문제죠? 35번 아까 이전에 했던 게 35번 문제, 이게 36번, 37번 문제죠.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읽는 요령도 똑같이 주제 문제 파악하듯이 읽으면 돼요. 단, 이건 순서에 관련된 것이 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한 줄짜리인데, 이렇게 한 줄짜리인데, 이 한 줄짜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A는 무조건 답 아닙니다. 예, B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을 연결하시면 적절히 감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B의 첫 문장 같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C가 답이었다. 그렇다면 얘도 거의 마지막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마지막 문장 쪽의 문장과 다시 B의 첫 문장, A의 첫 문장을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문장과 같은 내용 혹은 반대 내용으로 연결되겠죠? 예, 그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반대 내용은. 예,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 문제 파실 때 요령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게 아니라 항상 문장에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들, 그리고 얘 앞에 있는 문장, 또 이렇게 읽었으면 맨 뒤에 있는 문장과 얘 또 앞에 있는 문장. 예, 이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간은 좀 설렁설렁 뛰시더라도 그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개는 예를 들면 C라고 하죠, 답을. 진짜 C가 답인가요?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C가 답일 경우에 이렇게 연결해 놓고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 만약에 진짜 모르시겠으면 다 버리시고 대신에 소재만 취하시고요. 여기서는 뭐 폴리틱스 같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금 C까지 읽어보면 아마 무슨 이게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재만 가지시고 A, B를 같은 요령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어느 걸 먼저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를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시고 여기에 마지막 문장과 이게 처음이 연결되는지, 혹은 B를 먼저 보신다면 B를 쭉 읽으신 다음에 이거의 마지막 문장과 얘의 첫 문장이 연결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보통 두 개 중에 하나는 3점짜리로 나오죠. 3점짜리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죠. 여기는 지금 한 줄짜리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두 줄짜리가 나오죠. 예, 어쨌든 첫 문장이니까 뭐 얼마 안 되니까 특히 뒷문장 여기 나오는 부분과 예를 들면 예, 첫 문장들하고 연결하시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해석을 한번 해보죠. 네. 아무튼 주제 문제 푸는 요령과 똑같다. 앞 문장하고 같은 얘기하느냐 반대 얘기하느냐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된다. We all have an intuitive sense of what politics means, but may find it harder to define the term precisely. 예. 이건 부사죠.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예, 여기서 intuitive를 먼저 보실 게 아니라 a sense of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때 sense는 감각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뭐의 감 이런 뜻이에요. 예, 이 감각이라는 뜻인데 예, 우리가 뭐 촉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그 감이죠. 예, a sense of를 외우세요. 뭐뭐의 감. 거기에 intuitive, 직관적인이라는 뜻이죠. 직관이라는 게 뭡니까? 딱 보고 바로 아는 거. 예, 그런 걸 직관적이라고 해요. 논리적으로 뭘 파헤쳐서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 이건 뭐다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걸 직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관적인 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직감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모두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의 직감입니까? What politics means. 예. 이거는 정치학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치란 뜻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정치겠죠. 정치학은 아닐 거고. 정치가 의미하는 것의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거 뭐뭐에 관한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의미하는 것에 관한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치가 뭔지 알아? 딱 보고 안다 이 소리죠. 그런 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but may found have가 1번일 거고 당연히 may find가 1번일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을 때 find it, think it, believe it 또 뭐였나요? consider it, make it 나오면 뭐 조심하라고 했었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네, 이게 전형적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죠. 이게 목적보. hard는 아까 저기 좀 앞문장에서 했던 열심한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려운이죠.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역시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앞에 설명해 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잘 쓰는 동사들이 5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동사들이 전부 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ind it difficult.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런지도 모른다. 예, 이게 진목적어죠.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지도 모릅니다. 뭐를? 텀이라는 게 여기서는 용어죠. precisely, precise. 예, 항상 외우실 때 부사는 외우지 마시고 예, ly 붙이면 다 부사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외우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결한이라는 뜻이. 큰일 날 뻔했네요. 분명한, 그러니까 뭐랄까 정확한, 정밀한이라는 뜻이죠. 정확한 혹은 정밀한이라도 하셔야 돼요. 정밀한. 얘 명사는 프리시전이라고 발음이 약간 다르니까 프리사이즈, 조심할 것은 프리사이즈 하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이즈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프리사이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명사할 땐 프리시션이 아니라 프리시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프리시전, 정확, 정밀이라는 뜻이라는 거. 정확하게 그 용어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단어들 부사인지 알잖아요. li 붙이면. 얘 빼버리셔도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려는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예. 프리사이스랑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서 겁먹지 마시고. 됐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정치를 정의하기 어렵다. 이 소리 한 거죠? B번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바이 컨트라스트, 대조적 이론에, 이 순서 문제 찾을 때 앞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앞에서 제가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힌트를 주는 것들을 지시사 이렇게 부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사라는 건 앞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좀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관사중이 있죠. 예, 어나 더 같은 것들이죠. 예, 어는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 나올 때는 어를 붙이고 나올 겁니다. 그 관사를 붙이는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 번 정해지면 뭡니까? 그다음 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앞에 한 번 더 나왔다는 그런 힌트를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명사 같은 것들이죠. 대명사 같은 것들도 앞에 명사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뭔가 대신 받는 것들이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 뭐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도 this, that 같은 것들이 인칭 대명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명사들. 그리고 뭉뚱그려서 그냥 접속부사라고 할게요. 접속부사. 예. 접속부사. 지금 같은 것들이 이제 접속부사들이 전형적인 접속부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uch 같은 애들요. 혹은 so 같은 애들. 이거 다 뭉뚱그려서 그냥 접속부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속부사들이 있었죠. 뭐 그러므로, 그런데, 뭐 for example 이런 것들요. 순접인지 역접인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접속부사들과 이런 지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시부사라고 할까요? 예, 이런 지시부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 예, 그러한 일들 하면 뭐예요? 당연히 앞에 그러한 일이 한번 나왔다는 순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세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지금 현재 추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이라도 꽤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엔 이 앞에 다 있었어요. 뭐 however 여기 달아놓고요. 아니면 뭐 so 그래서 이런 것들 달아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달아주는 추세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주면 고맙지만 없는 것들은 뭐예요? 그냥 문장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서치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 좀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나오면 좀 어렵다 생각은 하시고. 일단 C로 가볼게요. B로. 바이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앞문장과 반대 얘기를 하겠죠. 예, 봅시다. political choices. 이거 같은 얘기 아닌가요? 정치적인 선택들.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collective and binding. binding은 구속력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정치적인 선택들은 집단적이고 바인딩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같은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의 내용하고 바이 컨트라스트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말은 조금 다르죠. 위에는 정치라고 했고 여기는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보시죠. Modern political science offers a clear and helpful concept. 현대의 정치적 과학, 이게 정치과학이죠. 제공한다, 뭐를? 분명한, 깨끗한 뜻 아닙니다. 분명한, 클리어.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helpful, 개념을 제공합니다. 부연표시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보죠. Politics is collective choices. 정치는, 이게 맞는 것 같죠, 느낌이? 예, 정치는 집단적인 선택이다. that,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문장은 여기서 일단 끝났고요. 요거는 바인딩이라는 단어인데, 바인딩은 이게 구속력이 있는, 바인드가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묶다. 우리 바인더라고 요즘 잘 안 쓰긴 한데, 바인더라고 이렇게 그 종이들 여러 개 내서 딱 묶는 걸 바인더라고 하죠. 그래서 비바인딩 온까지 외우세요. 비바인딩 온. 이 바인딩은 이 자체가 형용사라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어디에 구속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구속력이 있다. 예, 뭔가를 구속한다 이런 뜻이죠. 커뮤니티도 지역사회라는 뜻도 있고 공동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라면 어색하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동체의 구성력이 있는 집단적인 선택이다. 정치라는 것은. 이 내용이 훨씬 더 어울리죠. 만약에 의심적거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과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택들의 결과이다. 어떻습니까? 예, 느낌상으로 C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죠. C가 맞았네요.
답을 지금 안 적어놔서 지금 모르겠는데. C네요, 답이. 되셨죠? 그럼 그대로 쭉 읽으면서 어떤 거 조심하시라.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음 문장이 첫 문장과 이제 합쳐지는 것을 걱정하시라. CDS 이것을 보기 위해서 draw a contrast between politics as the domain of collective choice and economics as the domain of individual choices. 뭐 느끼셨나요? between 나오면 A and B. 그러면 between A and B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tween A and B가 나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 비교대조 문장 생각하셔야 되죠. 보셨나요? 정치와 경제. 이코노믹스도 경제학이라는 뜻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뜻은 경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경제 상황, 혹은 경제 상태 이런 뜻이 있어요. 혹은 뭐 경제적 측면. 어쨌든지 이거는 그냥 정치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경제라고 할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draw, 끌다라는 뜻이죠. 컨트라스트, 뭐를 끕니까? 대조라는 뜻이죠. 대조를 끌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조를 끌어들여라. 이런 소리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조입니까? 정치와 경제 사이의 대조를 끌어들여라. 그럼 빨리 눈치채셔야 되는 게, 이게 비교대조로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as는 뭐뭐로서죠. 뭐로서. domain은 영역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domain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씁니까? 컴퓨터 쪽에서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그 도메인, 주소라는 의미로. 집단적인 선택의 영역으로서 정치와 또 개인적인 선택으로서 딱 비교대조 되는 거 느끼시죠? 집단적인 선택은 정치, 개인적인 선택은 경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집단적인 선택이 정치고 왜 개인적인 선택이 경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비교대조 나오면 하나는 A, 하나는 B. 그래서 뒷문장이 A 얘기를 하고 있느냐 B 얘기를 하고 있느냐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으실 건 뭐다? 정치라는 것은 컬렉티브한 것이고 이코노믹스는 인디비주얼한 것이다라만 딱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코노믹 초이스. 이렇게 설명이 A, B가 나왔을 때 우리는 흔히 A, B가 나왔으니까 A 먼저 설명하고 B 설명하고 라는 방식을 취할 것 같지만 가끔씩은 B부터 설명하고 A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이코노믹 초이스. 일단 건너뛰죠. 여기는. 경제적인 선택들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했어요. 인디비주 또 한 번 그냥 반복한 뿐이죠. 또 한 번 반복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되셨죠? 이거는 사실은 중간에 읽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해석상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what,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또 나왔네요. what to consume and produce.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생산해야 될지 또는 what kind of 떨어지면 안 됩니다. employee까지. engage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넣어서 해석하셔야 되죠. 의문사들 다 여기다 넣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리에 있어요. 다 언제나. 어떤 종류의 고용에 참여해야 할지 같은 것들이 뭐라다? 경제적인 선택, 즉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런 뜻이죠. 발런터리는 자발적인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되셨죠? 자, B로 한번 가볼게요. 대조적으로. 정치적인 선택은, 말 되죠. 저는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지금 기억이 났는데 이 문제 풀 때 여기서 딱 걸려들었어요. 그냥 보지도 않고. 물론 이건 읽었죠. 그와 같은 선택들은. 여기서 무슨 착각을 일으켰냐면, 여기가 선택들이라고 돼 있죠, 지금? 그 다음, 이코노믹스, 이거를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 놓고는 이걸 하나로, 그냥 초이스란 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택들이니까 어떻습니까? C 설명하고, B 설명하고, 이제 합쳐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여기 읽어보지도 않고, 앞부분만 보고, 답을, 그러면 12얘기가 되죠. 이렇게 다 틀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읽어보셔야죠. 그러니까 끝에서 뭐라 그랬죠?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경제적인 선택은 개인적이에요 라는 말 한번 했고요. 대조적으로 정치적인 선택들은 집단적으로 말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B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search라는 거는 봤는데 선택들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문제라는데 나중에 틀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수도 있다는 걸 잠시 놓쳤어요. 일단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요. A를. 저처럼 안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건 이제 반대 얘기 가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서치, 그와 같은 선택들은 이거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선택을 같이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선택들은 will be constrained. constrain은 앞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contain이라는 단어, 담다, 수용하다, 뭐 포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무엇을 억누르다,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이게 그 뜻입니다. constrain이. 여기 제약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선택들은 제약될 것입니다. 앞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일단 이거 건너뛰고 나서 나중에 읽겠습니다.
제약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C에 연결된다면 이 선택은 바로 이게 되겠죠. They are not coerced. 예, 강요하다 나왔죠? 예, coerce 단어 뒤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강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될 뿐 강요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We may not be able to buy everything. 에이, 나왔네요. 경제적 선택이네요.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약됐다는 거죠. 또는 choose the exact job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인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하다가 틀렸습니다. 답은 A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we make these choices. make choice, make a choice가 하나의 단어죠. 선택을 만들다 하지 마시고 make a choice, 선택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no one else, 그 밖에 어떤 누구도 force A to죠. 예, A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A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한 번에 정리할게요. 뒤에 coerce랑 뭐 compel이라는 동사 한 번에 정리할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아무도 강요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소리죠. 네. furthermore, 게다가라는 단어도 잘 보세요.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그 연결해주는 순접의 문장이죠. 게다가 이러한 선택들은 affect,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도 only도 보세요. only를 앞에서 한번 했는데 물론 이건 시험장에서 뭐 눈치챌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only는 동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뭐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only가 붙으면 항상 단지 뭐뭐만 하다 혹은 뭐뭐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명사 앞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할 때하고 명사를 수식할 때하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수식하려면 여기 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엠니가 어펙트를 수식했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들은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만 이런 뜻이죠.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후 어떤 사람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그것들은 뭐죠? 이러한 결정들을 예 대명사 잘 찾으셔야 돼요. 대명사 그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는 요령은 말씀드렸죠. 대명사가 문장 앞에 있는 경우, 가운데 있는 경우, 끝에 있는 경우 대명사들이 이렇게 있거든. 이 대명사 맨 앞에 있으면 그 앞문장에서 그걸 찾고 중간쯤에 나왔을 때가 제일 애매한데 일단은 어디서 찾아라? 그 앞에서 찾아라. 그래서 없으면 그 앞문장으로 가라. 문장 끝에 있는 대명사들은 거의 그 문장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중간쯤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대임이니까 일단 초이스. 예, 모양부터 찾으니까 대임이니까 복수니까 얘는 안 되죠. 당연히. 이러한 결정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만 영향을 준다. 이러한 선택은. 그리고 others, 이거 어디 걸릴까요? 이렇게 걸리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렇게 걸릴 가능성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 안쪽에 보면 이게 동격이거든요. 지금. 예,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뭐 시험장에서 이것까지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는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similarly consenting. 컨센트라는 단어 뒤에 정리할게요. 이게 동의하다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이죠. 비슷하게 동의하는 사람들.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아니면 그냥 동격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동격이 낫겠네요. 왜냐하면 컨센트가 자동사라서 이게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동격으로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슷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한 사람과 그 결정에 비슷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격하게 되면서 enter into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걸 쓰는 외국인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enter 자체의 동사가 타동사에서 어디에라고 in이나 into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enter into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되게 enter in이죠. 보통 이건 enter into 혹은 enter in이라고 그래서 보통 enter in을 많이 쓰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보다는 어디에 참여하다 혹은 참가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이 뒤쪽에서 단위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는 예. 자유롭게 참여하는 어디 참여할까? 자발적인 컨트랙트. 예,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썼죠. 예, 계약의 관계. 그 경제의 관계가 다 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적인 고용 같은 관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통합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이러한 결정들은 그 사람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거 비슷하게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뜻이죠. 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경제적 결정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이제 통하죠. By contrast, political choices. 답은 예, 이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답 구하셨으면 딱 치고 밑에는 읽어보실 필요도 없이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조적으로 political choices, 정치적인 결정들은 are collective and binding. 예, 여기서는 이게 구속력이 있는, 집단적이고 구속력이. 핵심은 이제 집단적인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they may be a consequence of individual decision. 건너뛸게요. But everyone in the community is obliged to accept these decisions, whether or not they support them. 까지만 하죠. 그것들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맨 앞에 오고는 어디서 찾아라? 앞쪽에 찾아라. 나 앞쪽에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니까 누굽니까? 이거 찾는 거죠. 예,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결정들은, 그 정치적인 결정들은 결과일런지도 모릅니다. 뭐이? 개인들의 결과. 이런 데서 속이시면 안 돼요. 개인들 나왔네? 그게 아니죠. 그런 개인들의 결과라는 것은 개인들의 총합이라는 의미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 어디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은 be obliged to 동사. 일단은 해석부터 하고 갈게요.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혹시 뭐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뭐를? 이러한 결정들을. 부사절이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whether 부사절은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주제를 파악할 때. 그래도 한번 해보죠. whether 오와 not인데 오와 no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와 not을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뭐든지 안에 그들이 그 결정들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개인적 결정인 이카노믹스에 관련된 결정과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인 집단적인 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답은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틀리지 마시고요. 단어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예, precise라는 단어부터 가볼게요. precise. 액센트는 뒤쪽에 있어요. 정확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밀한, 예, 정밀, 기계 이런 거 했을 때 명사는 precision이에요. 예, 발음이 좀 다릅니다. precision. sion,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전부 그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의 액센트가 있죠. 예, 정밀, 정확 이런 뜻이고, 이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concise라는 단어. 발음도 똑같아요. concise. 이게 간결한이에요. 혹은 간명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간결한, 간명한. 예, 이 두 단어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concise. 간단하게 단어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 다음 be binding 오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요. constrain. 예,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되죠. constrain. 제한하다라고 하셔도 되고 무엇을 억제하다라고 하셔도 돼요. 억제하다, 억누르다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ontain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강요하다 이 단어를 한번 보고 가죠. 강요하다라는 단어. 예, 강요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특징이 제일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force인데 힘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forceated. 얘 다 오형식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A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위에서 했던 oblige가 바로 그런 동사예요. oblige, A to do. 다 A to do 쓰는 오형식 동사들입니다. A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또 많이 쓰는 단어가 comp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L, compel, 액센트, oblige, compel, A to do.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coerce라는 단어죠. C-E, coerce, A to do. 다 A to do 씁니다. 되셨죠? 예. 그런데 constrain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억제하다라는 단어 이전에 이게 원래 뜻은 강요하다예요. 이게 constrain이. 그래서 constraint까지 넣어서 외우시면 될 거예요. constrain, A to do. 그러니까 constrain은 뜻이 두 가지인 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외우시고 강요하다라고. 위에서 아까 조금 전에 했었죠. contain하고 똑같이 억제하다, 억누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예, constrain, A to do. 이게 다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예요. 그런데 force만 이제 예를 들게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be forced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겠죠.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이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그러니까 A가 한테 뭐뭐 하도록, A가 뭐뭐 하도록, A에게 하셔도 상관없고 A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라고 했으니까 A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A에게 뭐뭐 하도록 A가 뭐뭐 하도록 강요받으면 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떨 때는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가 어울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가 때가 있고 단 be obliged to 부정사는 그냥 늘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거의 그런 뜻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해석이 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수동태 할 때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강요하다 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A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동사 5개 있었던 거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컨센트라는 단어 나왔었죠. 예, 컨센트. 우리 어그리 기억나시나요? 어그리 그냥 보기에는 무엇을 동의하다 타동사일 것 같지만 그 뒤에 전치사들 쫙 깔렸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센트 2까지 한번 외우세요. 어디에 동의하다. 이게 자동사입니다, 실제로.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어디에 동의하다. 반대말이 있어요. 이게 OPP는 아퍼짓이라고 해서 반대라는 뜻입니다. 디센트예요. 동의하는 거 반대는 동의하지 않다겠죠. 어디에 부동의하다. 예. 찬성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enter into 보통은 enter in 이렇게 쓰는데 enter int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디에 참여하다 혹은 참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여 혹은 참가하다. 이런 단어가 뭐가 있었죠? take part in 있었죠. 3구 동사로 take part in 또 그 유명한 participate in이죠. p-a-r-t-i-c-i-p-a-t 예, 이게 다 어디에 참여하다. 그래서 이게 into보다는 in을 많이 쓴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게 다 in이죠. 지금 어디에 참가하다. 되셨죠? 그 다음 뭘 빼먹었나요? 딕테이트 아까 여기를 해석을 안 했네요. 저기를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군요. 사실 그 내용 지금 우리가 빠뜨려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내용이라 여기 뒷부분 해석을 안 했네요. 뒷부분 해석해야 해요. They may be a consequence of 됐었죠? 그 다음에 in a dictator. 이 dictator란 단어가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 dictate라는 동사 했을 거예요. 구술하다, 이렇게 말하여 이렇게 쓰게 하다라는 구술하다. 근데 그 단어 dictate라는 단어가 지시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dictator 하면 독재자, dictator 시위 붙은 독재 정권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냥 건너뛰는 바람에 여기를 해석을 안 했네요. 딕테이터십.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싱글이 나오면은 단 하나의라는 뜻입니다. 단 하나의 리더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디마크러시. 민주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머저리티. 앞에서 나왔었죠. 뭐뭇의 과반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베스트 같은 것들이 붙으면 광대한, 막대한이라는 뜻이 붙으면 그때는 대다수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시민의 과반수의 선택 이런 뜻이죠.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저리티 외우시고요. 딕테이터십. 예,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엔 4번은 안 하고 4번은 안 하고요. 이게 옛날 문제 형태라 4번은 안 하고 5번으로 5번 6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41번 42번 장문의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은 이제 5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